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연구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냈는데 참 4천선이 깨진 게 살짝 아쉽긴 그쵸? 합니다. 네. 근데 딱 이때 또 우리 연구원님이 나오셔서 딱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원님이 지난 출연 때 네. 연내에 전고점 경신 가능할 거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지금 아직 올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 저한테 책임전 까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충분히 네. 시간이 있으니 또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이 오늘 채팅창 보니까 네. 많으시더라고요. 시장 다시 돌려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4,000포인트를 수시로 이탈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역시 4,000선 위에서 놀면은 안 되는 증시다.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 레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저희가 늘 있었던 레벨입니다. 오늘 아마 계산을 해보면 또 10배가 깨졌을 것 같아요. PER 기준으로는. 그래서 아직 그 우리나라 증시가 뭐 미국 증시나 미국 뭐 일부 AI주들처럼 굉장히 고평가된 그러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AI 쪽에 지금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끌고 왔던 실적이나 뭐 정부 정책 이것들은 저는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요인들이 그 훼손이 되지 않는 한 저는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뭐 4,500포인트 이상으로 노려보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11월 초에 다녀왔던 4,200이 한동안 못 볼 고점은 아니고 저는 뭐 이번 주랑 다음 주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좀 회복, 정신을 차려가면서 올해 연말, 내년 연초에는 좀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상고하저 경로를 바라보고 있긴 한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상고하저 전망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2026년 전망을요? 그렇죠. 내년도. 그러면 결코 시장은 컨센대로 안 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상의 내년 2분기가 우리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부터 1분기까지는 숫자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구간, 기업들의 실적도 추정치의 가시성들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보수적으로 정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도 1분기까지는 저희가 그 수익을 낼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올 것이다. 네. 내년 상고하저를 전망해 주신 가운데 리포트에서 쓰셨듯이 일단 25년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워낙 전자닉스를 필두로 한 네. 반도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AI 관련 대장주들이 끌어올린 증시 그림 네.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주자들이 바뀔까요? 저는 뭐 이번 장의 추세가 끝나지 않는 한 그 장의 색깔이 변하지 않는 한 지금의 미국의 AI주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증시 색깔 저는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쪽에서 지금 저희가 2연타석 맞으면서 야 이거 AI주들이 이제는 끝났다. 뭐 오클로나 네오 그 코어이브 같은 주식들은 더 심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AI주에 대해서 자신감들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오라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대부분 다 목표 주가들을 주요 외사에서 일제히 올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AI 쪽의 전체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되지 않았고 지금 내러티브의 노이즈가 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 나고 난 후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한 번 더 저는 안도감을 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 실제로 오라클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수익성 같은 경우는 뭐 돈 뗄 리스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역시 순부채 대비 순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은 상태이니까 지금은 이제 오라클의 부진한 그 부정적인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몰두해 있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과 마이크론 같이 AI 하드웨어 업체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더 주시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연고점 트라이 고점 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좀 변곡점으로 다시 좀 투심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 AI 버블론이 불거지기 직전에 SK 하이닉스에 나왔던 이야기가 ADR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이야기도 들렸겠다. 뭐 나스닥 상장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네. 비중 확대 전략 취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를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유효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조금 분산해서 지금부터는 좀 투자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일까요? 일단 반도체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 시장을 끌고 온 주도주는 반도체였죠. 특히나 9월달, 10월달 이 두 개의 구간대 지수 상단을 열어준 게 반도체 주식이었는데 그 반도체 주식을 끌고 왔던 재료를 보면은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에 시작되는 4분기 실적 시즌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최근에 DDR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아까 저희 AI주 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나라 증시 추세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추세가 살아있는 한 주도주들은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단연코 반도체 주이고 또 더군다나 타이밍상으로는 지금 진입 메리트가 있는 구간 같아요. 또 조선 방산과 같이 상반기 때 시장의 상단을 열어줬던 기존 주도주들, 그 1차 주도주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저는 비슷한 상태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상태냐? 저희가 그 시장에서 좋아하는 게 K자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K자 형태요. 이게 뭐 양극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 내려가는 거.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들이 전부 다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매수했을 때 이후에 계좌 뚜껑 열어보면은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지금의 주도주들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계, 방산, 조선 이런 업체들도 저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원전은 말씀을. 아니에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올해 기계. 상반기에 시장 끌고 왔던 게 조방원 맞아요. 전까지니까 이들 주식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조방원전에 대한 비중도 많이 좀 줄였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다시 조금 늘려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이 연내 처리가 예정이 되었었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이제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네.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도 1년 이내로 미뤄지고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온다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살짝 딜레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내년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확실히 시장은 좀 우상향 추세에 힘을 더 받지 않을까요? 네, 적극적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것들은 저희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올해 공개했던 여러 가지 1차부터 3차까지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이후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코스닥 시 활성화 정책 이것까지 나왔으면 사실상 저희는 정부가 시장한테 패는 다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보여준 패를 시장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당장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배당이나 주주 환원과 관련된 이쪽들은 올해 뭐 5월달, 6월달에 시장을 끌고 왔던 그러한 색깔처럼 시장에서 좀 각광받는 시기가 돌아올 거다. 특히나 내년도 뭐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언급의 시간이긴 하지만 내년도 3월 달에 주주총회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이들 주식들 일부 포트에 편입해도 좋은 것 같아요. 당분간 미리.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변동성들은 이전보다 자주 출현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배당이나 주주 환원과 관련된 주식들은 변동성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주식들에도 좀 관심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내년 주총이 3월이 되면은 몰려 있으니 네. 미리 좀 배당 성격의 종목들 편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네. 주식 투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거는 좀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너무 시장 상승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이런 포인트 좀 지켜보시죠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올해 코스피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연초이로 60% 올랐죠. 네. 내년도에도 저희가 뭐 코스피 상승은 기대해 보겠지만 뭐 다들 뭐 당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올해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좀 낮춰가는 게 좋다. 대신에 지수 자체에는 레벨업하는 추세는 훼손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가정이나 내년도 전반적인 증권사들의 상고화적 경로를 틀려버릴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변수는 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뭐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가하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물 경제란 주식시장의 괴리가 많이 벌어질 때 혹은 증시의 버블이 붕괴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시장금리 상승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주된 재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매달마다 발표되는 이제 내일 모레도 발표되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혹은 국제유가 향방 이런 것들에 좀 더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 물가 잡힐 거라고 하향 조정 일부 좀 소폭이긴 네네. 합니다만 하향 조정했고 여기에다가 중국과 자꾸 화해의 제스처를 내미는 것도 내년 중간 선거가 있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의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인플레 걱정 크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모두가 걱정 안 하고 있는 게 향후에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AI 버블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AI 버블 걱정하면 저는 그 버블 터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다들 지금 살짝 걱정을 내려놓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2월 FOMC 회의 이후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